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함수를 활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본 함수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있고 새로운 함수도 배워 보실 겁니다. 새롭게 배워 보실 함수는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입니다. 먼저 choose 함수는 index num에 따라 인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위치의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index num은 1부터 254까지의 숫자이므로 찾으려는 값이 일련 번호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의 성별을 의미하는 1234라는 일련 번호를 기준으로 성별을 남녀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이 choose 함수를 사용하여 구하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날짜에서 요일을 추출하여 일련 번호로 표시해주는 함수인 weekday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날짜를 입력하면 옵션에 따라 해당 요일을 의미하는 1부터 7까지 숫자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weekday 함수를 사용하면 날짜를 가지고 무슨 요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해당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습 파일은 엑셀 18 함수 활용 1번 파일입니다. 엑셀 18 함수 활용 1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실 시트는 첫 번째 시트인 지역 코드 시트입니다. 지역 코드 시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주어져 있는 각각의 지역 코드를 찾아서 해당하는 코드에 맞는 지역이 표시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각 지역의 코드가 1번부터 5번까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역의 코드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우리가 배워본 if 함수와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볼 choose 함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의 함수이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나씩 사용해 볼까요? 먼저 if 함수로 지역 코드를 통해서 지역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D10 클릭, 비어있는 열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D10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지역 코드 옆에 비어있는 열 하나가 추가되셨나요? D3번 셀에 지역 코드를 가지고 지역을 구하는 데 있어 if 함수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if 함수는 주어진 조건이 5개라고 하면 총 4번을 중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4번의 if를 중첩하면 5개의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를 한번 불러올까요? fx 함수 삽입 클릭.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if 함수가 보이신가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if 함수가 있다면 그대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if 함수가 안 보이시면 범주를 논리로 바꿔서 찾으시면 되세요. 자, 그럼 if 함수 찾으셨나요? 아래 확인 클릭. 자, if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작업은 이 C3번 셀에 있는 지역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된 값이 먼저 1과 같은가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즉 C3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1과 같으면 서울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고 1이 아니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값이 표시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3번 셀 클릭, 그 다음 C3번 셀에 입력된 값이 1과 같은가를 조건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된 조건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이 1과 같으면 셀에 표시될 참의 값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서울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인수, 자, 세 번째 자리는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즉 1이 아닌 경우에 표시될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1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2와 3과 4, 5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건을 작업하기 위해 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다시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세요. 자, 추가로 if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 if를 찾아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함수 이름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if가 바로 보이신가요? 이름 상자에 if가 바로 안 보이시면 그 옆에 펼침 버튼을 눌러서 if 함수를 찾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인수 자리에 if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 C3번 셀에 입력된 값이 이번에는 2가 들어온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이 들어온 경우에는 서울이 입력이 된다면 2가 들어온 경우에는 광주가 입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 자리에 광주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C3번 자리에 2라는 지역 코드가 입력이 되었다면 광주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이라는 조건과 4, 5라는 조건을 또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그 다음 조건을 또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if 함수를 추가합니다. 자, 이름 상자에 if 함수 보이신가요? 세 번째 인수 자리에 if 함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if 함수 찾으셨다면 클릭. 자, 그럼 if 함수에 세 번째 조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번째 if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C3번 셀에 입력되는 값이 이번에는 3인 경우입니다. C3번 셀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해당하는 자리에 부산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산까지 조건으로 넣어주시면 이제는 대구와 대전이라고 하는 조건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4와 5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if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세 번째 인수 자리 클릭, 이름 상자에 if 함수를 찾아서 클릭. 자, 그럼 총 네 번째 해당하는 if 함수가 자리에 추가가 됐습니다.
즉 1이라고 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서울, 2라고 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광주, 3이라고 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부산,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C3번 자리에 4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셀에 표시될 값은 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가 아닌 5가 입력된 경우에는 대전이 입력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되셨나요? 자, 이때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안 붙었다면 바로 위쪽 인수 자리를 클릭하시면 큰 따옴표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if 함수를 중첩을 해서 각각의 조건이 만족이 될 때마다 서울, 광주, 부산, 대구가 입력이 되고 그리고 1부터 4까지의 값이 아닌 경우에는 대전이라고 하는 결과가 입력되도록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해당하는 지역 코드가 1인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채우기 핸들점에서 해당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 지역 코드의 조건에 따라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이 각각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즉,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배워본 VLOOKUP 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자, VLOOKUP 함수는 이렇게 참조표가 주어져 있을 때 세로 방향으로 작성된 표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는 함수가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의 참조표를 작성하실 때는 기준 코드 값에 해당하는 위치가 참조표의 왼쪽 첫 번째 열에 있어야 정확하게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열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이 열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비어있는 열 하나를 추가하셨나요? 이 새롭게 추가된 이 3번 셀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지역 코드에 따른 지역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fx 함수 삽입 클릭.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VLOOKUP 함수가 보이신가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VLOOKUP 함수가 안 보이시면 범주를 찾기 참조 범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아래 확인 클릭. 자, VLOOKUP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고 하는 기준 값입니다. 여기서는 지역 코드를 가지고 값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C3번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C3번 셀에 입력된 지역 코드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참조표에서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값 중에 선택한 열의 값을 추출해 주는 함수가 VLOOKUP 함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수는 지역 코드가 있는 C3번 셀.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는 추출할 값이 들어있는 표입니다. 우리는 지역 코드를 통해서 지역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주어져 있는 참조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참조표 선택하셨을 때 해당하는 수식을 채우기 할 경우 이렇게 별도로 주어져 있는 참조표는 항상 이 자리에 고정되게끔 절대 참조의 주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나면 바로 이어서 키보드에 F4번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영역에 바로 참조 표시가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세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열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이렇게 두 번째 인수로 참조표의 범위를 잡았다면 VLOOKUP 함수는 자체적으로 왼쪽부터 1번과 2번으로 각각 열 번호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열 번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값을 찾아서 표시해주는 함수가 VLOOKUP 함수입니다. 자, 우리는 지역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있는 두 번째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인수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역 코드가 1번인 경우에만 서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에 해당하는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지역 코드에 따른 지역이 찾아와졌네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수식을 채워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지역 코드를 통한 지역이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배워볼 새로운 함수인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역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3번 셀 클릭, 그 다음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안 보이실 겁니다. 자, 범주 선택을 찾기 참조 범주로 바꿔주세요. 오늘 새롭게 공부할 함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선 안 보이실 겁니다. 자, 범주 찾기 참조 선택. 이 안에 choose라고 해서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다면 확인 클릭. 자, choose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 설명을 보면 인덱스 num은 1부터 254까지의 수이거나 1부터 254까지의 수에 대한 참조나 수식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이 말은 첫 번째 인수인 인덱스 num에는 1에서부터 254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입력된 셀이나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역 코드가 있는 C3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역 코드가 1부터 5까지 입력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1, 2, 3, 4, 5로 입력이 가능한 셀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셀의 값을 가지고 1인 경우에는 value 1번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합니다. 2인 경우에는 2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value 1, 2, 3의 자리에 해당하는 코드에 따라서 출력될 지역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254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value 1번에 해당하는 값은 서울이 되겠네요. 이어서 value 2에는 광주, 그 다음 부산, 그리고 대구, 그 다음 대전. 각각 value 5번까지에 해당하는 자리에 지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첫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인덱스 num에 선택한 셀의 값을 통해서 1인 경우 value 1값을 표시, 2인 경우 value 2번 값을 표시하는 choose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잘 되셨나요? 각각의
value 1번 자리는 지역 코드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확인 클릭. 자, 해당하는 수식을 채워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결과가 다 구해졌습니다. 보면 각각 사용한 함수는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된 함수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이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두 번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VLOOKUP 함수는 이렇게 별도의 표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로 참조표를 만들지 않았다면 VLOOKUP 함수는 사용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f 함수와 choose 함수는 인수 자리에 직접 입력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이처럼 별도의 참조표가 없어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f 함수와 choose 함수를 비교해 보시면 if 함수는 해당하는 지역 코드의 개수만큼 if를 중첩해야 되는 작업이 좀 길었습니다. 그에 반해 choose 함수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값으로 사용된 지역 코드처럼 일련 번호로 된 조건이라고 하면 if 함수보다 choose 함수가 사용하는 데 있어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세 함수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함수가 더 좋다가 아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트인 접수 요일 시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접수 요일 시트 클릭. 자, 접수 요일 시트를 보시면 접수일인 C열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를 가지고 접수 요일을 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혹 입력된 날짜에서 요일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는 함수가 weekday 함수입니다. weekday 함수는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해당 요일을 일련 번호로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접수일을 가지고 해당 요일의 일련 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D3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weekday 함수는 날짜에 관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범주가 찾기 참조로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함수가 안 보이실 겁니다. 범주를 날짜, 시간 범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주를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는 함수 중에 weekday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 있을 겁니다. weekday 함수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weekday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해당 함수의 첫 번째 인수를 보면 날짜를 나타내는 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즉, 날짜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날짜에 수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C3번 셀에 있는 접수일을 가지고 날짜에 관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3번 셀 클릭.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를 보시면 날짜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유형으로 일요일을 1로 표시할 것인지 월요일을 1로 표시할 것인지 또는 월요일을 0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고르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일요일을 1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일요일을 1로 표시하시려면 두 번째 인수 자리에 1을 입력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리턴 타입은 1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1로 결과가 입력이 되고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이 순서대로 입력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확인 클릭. 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나왔습니다. 수식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의 접수일에 따른 요일을 숫자로 구해 보셨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4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4가 의미하는 값은 수요일이 되겠네요. 즉 일요일부터 일을 할당을 해서 월, 화, 수에 해당하는 값인 4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면 바로 해당하는 숫자만 보고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숫자로 표시된 값을 가지고 요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터 숫자 값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간편하게 1에 해당하는 값을 일요일로 표시하고 2에 해당하는 값을 월요일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choose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접수 요일은 choose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3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이번에 사용해 볼 함수는 날짜 시간 함수가 아닙니다. 찾기 참조에 해당하는 함수여서 범주가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아래에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범주를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최근에 choose 함수를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찾으셔도 되고 또는 찾기 참조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최근에 사용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를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클릭. 그럼 이 안에 바로 choose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choose 함수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choose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해당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일련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 값을 입력하시거나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죠. 우리는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있는 D3번 셀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D3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에 따라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출력이 되고 2인 경우에는 월요일이 출력이 되고 3은 화요일, 4는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각각에 해당하는 요일의 숫자 값에 따라서 1부터 7까지 해당하는 요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 요일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나왔을 때 여기 입력한 값이 출력돼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아래 확인을 클릭. 접수 요일이 4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요일은 수요일로 표시가 되었네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의 접수일에 따른 접수 요일을 구해 보셨습니다. 지금처럼 1부터 7까지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변환하는 방법으로 choose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전 시트에서 보셨던 if 함수나 VLOOKUP 함수로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if 함수는 작업을 하시려면 사용할 조건이 1부터 7이라는 7개의 조건이기 때문에 6번 if를 중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긴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VLOOKUP 함수는
별도로 참조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옆에 비어있는 공간에 1부터 7까지 해당하는 각각의 요일이 들어간 표를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트에 해당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참조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VLOOKUP 함수입니다. 만약 별도의 참조표가 있었다면 choose 함수보다 VLOOKUP 함수가 더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별도의 참조표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choose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결과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작업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접수 요일을 구하시는 데 있어서 접수 요일의 숫자 값을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접수 요일을 구하실 때 수식 하나에 다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럼 바로 옆에 비어있는 열 하나를 추가해서 작업을 해볼까요? F10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열 하나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 접수 요일을 구하는 작업을 한 번에 수식으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즉 접수 요일의 첫 번째 인수가 될 접수 요일 숫자 값을 구하는 weekday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함수를 찾으러 fx 함수 삽입 클릭. 먼저 사용할 함수가 choose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weekday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일요일이라는 값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choose 함수 선택, 이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요일을 숫자 값으로 변환하는 weekday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이름 상자에 weekday 함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 안에 weekday가 들어 있으실 겁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weekday 함수 찾으셨다면 클릭. 자, weekday 함수로 인수창이 바뀌면서 첫 번째 자리에 입력하라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네요. 자, weekday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날짜를 선택해 주시거나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C3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C3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를 통해서 해당하는 값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weekday 함수가 지금 작업할 함수인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return type입니다. 자, return type은 일요일을 표시하는데 1로 표시를 할 것인지 월요일을 1로 표시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return type을 우리는 2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return type을 2로 입력을 하시면 월요일부터 1이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1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그럼 수식 입력줄에 choose 함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를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안 되세요. 수식 입력줄에 choose 함수 이름에 클릭. 자, 인수창이 choose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날짜를 가지고 숫자로 표현할 때 return type을 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return type 2는 결과값이 1인 경우에 월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적어주실 값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일요일까지 각각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C3번 셀에 있는 날짜에 요일을 표현하는 방식이 2라고 되었을 경우 1의 값이 찾아지면 월요일, 2의 값이 찾아지면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확인 클릭. 자, 해당하는 요일이 구해지셨을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의 요일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추주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완성하실 때 weekday 함수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면 지금같이 d열은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표를 디자인하실 때 조금 더 간편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출고일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래 출고일 시트 클릭. 출고일 시트를 보니 출고 요청일의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출고하도록 실제 출고일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보통 택배 발송을 하는 데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엔 발송을 안 하죠. 그렇지만 주말에 주문은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출고 요청이 접수되면 실제로는 월요일에 출고가 되도록 날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럼 먼저 출고 요청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면 토요일은 이틀 후인 월요일로 변경하고 일요일은 하루 후인 월요일로 변경하면 됩니다. 즉, 날짜에서 요일을 찾는 weekday 함수를 사용하여 토요일인지 일요일이 있는지를 찾은 다음 토요일이 있으면 출고 요청일 날짜에 2를 더해주고 일요일 날짜에는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먼저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열 하나를 새롭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C열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에 클릭. 자, 이렇게 열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 출고 요청일에 따른 토요일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토요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표시될 거고 일요일이 있으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표시되겠네요. 자, 그럼 fx 함수 삽입 클릭.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weekday 함수가 보이십니까? 자, weekday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weekday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4번 셀 클릭. 자, B4번 셀에 입력된 날짜를 통해서 해당하는 요일이 일요일이면 1인지, 월요일이면 1인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을 1로 표시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을 1로 표시되게 하시면 토요일은 6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일요일은 7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1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타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확인 클릭. 자, 그런데 해당하는 자리에 숫자가 아닌 날짜가 들어와 있네요. 즉, 열을 하나 새롭게 삽입을 하면서 왼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셀 서식이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해당하는 열을 선택을 하셔서 홈 탭에 표시 형식을 보시면 날짜라고 하는 서식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날짜 서식 옆에 펼침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날짜를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바꾸는 게 일반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숫자 형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을 클릭. 자, 그러면 7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 return type으로 선택하셨던 유형은 일요일일 때가 7에 해당하는 return type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출고 요청일에 해당하는 4월 12일이 일요일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요일도 확인을 해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의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나왔을 때 일요일에 해당하는 7의 결과가 나오면 1을 더해서 날짜를 표시하고 6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2를 더해서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나머지 요일은 그대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즉 현재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일 번호가 6인 경우와 요일 번호가 7인 경우에 두 조건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6인 경우에는 1을 더해주고 7인 경우에는 1이 더해지는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함수 사용될지 감이 잡히셨나요? 바로 if 함수를 사용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조건식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 이처럼 6이라는 결과값과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출고 요청일에 2라는 값을 더해주고 7이라고 하는 값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출고 요청일에 1을 더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7과 6이 아닌 나머지 값은 이 출고 요청일이 그대로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번 수식을 작성을 해볼까요? 자, 해당 D4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자, if 함수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사용할 if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f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이 로지컬 테스트 자리는 요일을 판별하는 숫자 값이 들어간 C4번 셀이 되겠네요. 즉, 이 C4번 셀에 입력된 값이 6과 같은가를 판별하면 됩니다. 이렇게 C4번 셀에 입력된 값이 6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출고 요청일에 2를 더해 주시면 되세요. 즉 6이라고 하는 값은 토요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틀을 더해준 결과값이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if 함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름 상자에 if 함수를 찾아 클릭합니다. 현재 이름 상자에 사용하고 있는 함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안 보이시면 이름 상자의 펼침 버튼을 누르셔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름에서 찾으시면 되세요. 자, if 함수 찾으셨다면 클릭. 자, 그럼 이어서 조건식을 작업을 해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C4번 셀의 값이 이번에는 7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럴 때는 출고 요청일에 하루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요일의 숫자 값이 6과 7이 아닌 나머지 값인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과 7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가 그대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f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 날짜를 하루 또는 이틀 변경한 결과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결과값이 일반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이처럼 날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때에 따라서는 숫자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는 날짜로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셀 서식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을 찾아가셔서 해당하는 서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표시 방법을 간단한 날짜로 바꾸겠습니다. 자, 정확한 날짜가 표시가 되었네요. 자, 해당하는 수식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클릭. 각각의 출고 요청일에 따라서 일요일인 경우에는 하루가 더해진 요일이 됐습니다.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이틀이 더해진 결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우리는 지금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C열을 하나 추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C열이 없었죠? 자, 처음에는 해당하는 수식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식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함수가 익숙해지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C열을 별도로 만드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하나의 수식으로 다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수식이 완성이 되는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열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열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에 클릭. 자, 새로 추가된 이 열에 처음부터 수식을 다 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if 함수부터 불러오셔야 되겠네요.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서 if 함수 찾으셨나요? if 함수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f 함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요일을 판별하는 함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C4번 셀에 작업하셨던 함수식이 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요일을 판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weekday가 보이신다면 weekday를 클릭합니다. 자, 인수창이 weekday로 바뀌었습니다. weekday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날짜를 선택하시는 거죠. 이어서 return 타입은 요일을 월요일부터 일로 할 것인지 일요일을 일로 시작할 것인지 정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월요일을 일로 시작하는 return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return 타입은 2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weekday 함수가 완성이 되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만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식 입력줄에 첫 번째 자리인 if를 클릭을 해서 인수창을 if 함수 인수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첫 번째 있는 if 클릭. 자, 그러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weekday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된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결과에 해당하는 조건값이 6인 경우 또는 7인 경우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수식 뒤에 등호는 자, 먼저 6부터 판별을 해볼까요? 즉 주어져 있는 출고 요청일에
이 B4번 셀에 들어와 있는 날짜가 6이라고 하는 요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실제 출고일은 이틀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4번 셀에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세요. 즉 해당하는 요일을 판별을 해서 6이라고 하는 토요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틀이 더해진 날짜가 실제 출고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인수를 구해 볼까요? 자, 세 번째 인수는 해당하는 요일이 일요일인 경우와 그 외의 날짜에 관한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다시 if 함수를 불러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인수 자리 클릭,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찾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조건식을 작업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창이 if 함수로 바뀌면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if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 볼까요? 다시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때 기존에 작업했던 이 조건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즉 기존에 이렇게 weekday라고 하는 수식을 만들어서 결과 작업을 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수식을 이대로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해당하는 weekday를 다시 또 반복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수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이렇게 블럭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인수창을 보시면 처음에 작업하셨던 인수창으로 보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인수 자리가 정확하게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표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첫 번째 인수가 잘 복사가 되셨다면 정확하게 클릭 자리는 세 번째 인수가 있는 if 함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추가한 if 함수 안에 인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릭을 해 주셔야 인수창이 바뀝니다. 두 번째 조건식을 작업할 if의 인수창으로 바뀌셨다면 거기 첫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방금 복사하셨던 수식을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7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두 번째 조건식을 만드실 때 새롭게 weekday 함수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동일한 weekday 함수 작업이 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수 입력을 해볼까요? 자, 해당하는 날짜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되었을 때는 출고 요청일에 하루가 더해진 값이 실제 출고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요일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닌 경우에는 실제 출고 요청일이 그대로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4번 셀을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조건을 주어서 결과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즉, if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weekday라고 하는 함수로 수식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값이
6이라고 하는 값과 같은 경우, 즉 토요일이라는 값과 같은 경우에는 요청 날짜에 이틀이 더해진 월요일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작업하기 위해 다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if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조건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7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어서 일요일인 경우에는 요청 날짜에 하루를 더한 월요일이 실제 출고일로 표시되게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외에 즉 6과 7이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출고 요청일이 들어왔다면 해당 날짜는 그대로 입력되게끔 작업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해당하는 셀에 완성을 하기 위해 이제는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자, 수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날짜 한번 채워 보시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날짜로만 표시가 되었는데 우리 요일이 표시되는 셀 서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열과 이 열에 요일이 표시되게끔 셀 서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B열과 E열을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셔서요. 홈 탭에 표시 형식에 가시면 날짜라고 하는 서식 대신에 자세한 날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날짜에 추가로 요일까지 표시되는 서식이 자세한 날짜 서식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세한 날짜에 클릭. 자, 선택한 날짜에 샵이라고 하는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샵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열의 너비를 넓혀 주시면 정상적인 결과값으로 잘 표시가 됩니다. 즉 해당 숫자 값이 표시되는 열의 너비가 좁을 경우 샵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열의 너비를 이렇게 넓혀 주시면 각각의 셀에 날짜뿐만 아니라 요일까지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셀 서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라서 실제 요일을 분석하시려면 이렇게 위크데이로 작업을 해주셔야 정확합니다. 자, 보시면은 출고 요청일은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금같이 함수식을 작업을 하셔서 월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이제는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불러와서 함께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본 함수와 새로운 함수를 함께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덱스 번호에 따른 위치 목록의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인 choose 함수와 지정한 날짜의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시하는 함수인 weekday 함수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모든 함수들은 혼자서도 사용되지만 이처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용되는 함수들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배워본 함수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마지막 1시간은 엑셀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